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김현조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시 보호자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대처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불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주요 기관들, 주요 부위들을 일단 먼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우선 두개골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아기가 떨어지거나 혹은 낙상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어디에 부딪혔는지, 어디를 부딪혔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우선 보호자님께서 만약에 목격을 직접 하셨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두개골, 즉 머리 쪽을 다쳤다고 하면요. 두개골 손상으로 인한 혹은 골절로 인한 우리 아이들이 뇌출혈 그리고 신경 증상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유연 증상, 침 흘리는 증상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혹은 발작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보호자분께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눈을 일단 손바닥으로 좀 가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발작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요. 반드시 바로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폐 쪽입니다. 교통사고가 당했을 경우에 폐가 직접적으로 손상은 되기는 좀 드물어요. 근데 이제 손상을 어떻게 받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늑골, 즉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늑골이 폐를 찌를 수도 있고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호흡이 빨라지거나 불편해하거나 개구호흡, 즉 입을 벌리고 숨을 쉰다는 등 이런 증상들을 먼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흡이 안 좋을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혀를 잘 봐주시고요. 청색증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잇몸 색깔이 순환이 안 되면 잇몸 색깔도 파랗게 변할 수도 있어요. 하얗게 변하거나. 그래서 창백해지진 않는지 봐주셔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 확보하기가 사실 사람들은 달리 인공호흡을 하기에도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혀를 최대한 계속 빼주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혀를 우리 아이들이 숨이 넘어가지 않도록 숨쉬기 편하도록 기도를 확보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혀를 잡아 당겨서 밖으로 노출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숨을 조금 쉽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폐의 손상 혹은 늑골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을 담요에 싸서 최대한 충격이 덜 가게끔 안아주신 다음에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복부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뇌 쪽, 그러니까 두개골, 흉부, 복부 쪽, 이제 복부를 보실 차례인데, 복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비장파열 혹은 방광파열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 즉 비장이 터지게 되면 출혈이 많이 복부 내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 내에 출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도 배가 볼록 튀어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방광이 파열됐을 경우에도 소변이 누출이 돼서 복강이 빵빵하게 부어오른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보호자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응급처치는요, 사실 숨 쉬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외에는 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건데요, 파행입니다. 예를 들면 앞다리나 뒷다리 쪽에 혹시라도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걷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딛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부목을 받쳐주고 드레싱을 테이핑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그런 부목을 설치를 하고 드레싱을 해주는 거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출혈이나 추가적인 골절 혹은 부종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애기 다리의 크기에 따라서 좀 잘라주시거나 아니면 두세 개를 겹쳐서 우리 부목되듯이 골절로 의심이 되는, 파행이 의심되는 그 다리에다가
덧대고 그쪽을 붕대 같은 거 혹은 뭐 박스 테이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나서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오셔서 뭐 방사선 촬영을 해서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너무 과도한 검사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보호자님께서 직접 어디에 부딪혔는지 목격을 해주시고 그거를 수의사에게 알려주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아기도 불필요하게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적인 검사를 안 해도 되니까요. 최대한 목격하셨던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주시거나 외상이 있을 경우에도 그냥 솔직하게 진술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말 딱 필요한 검사와 필요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 손상 혹은 뇌출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흉부 즉 늑골 골절이나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졌을 때 폐 손상 혹은 늑골 골절로 인한 간접적인 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횡격막 탈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흉부와 복부를 나눠주는 근육의 얇은 근육막이 있는데 그게 횡격막이거든요. 애기 호흡할 때도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횡격막 탈장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애기 같은 경우에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숨쉬기가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렸던 처치를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부 팽만, 배가 빵빵해졌다는 거는 방광이 파열되거나 혹은 비장이 파열이 돼서 아기가 혈복 혹은 요복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응급입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내원을 해주셔야 되고 파행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비해서는 덜 응급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늦은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치료가 늦어지면 그쪽이 수술을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골절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뭐 교통사고가 당연히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행여나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고 증상들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병원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